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신현상학 서문 28번째 강의인데요. 점점 무르익어서 서문도 이제 끝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어떤 해결의 사유가 숨어 있을까? 정신현상학 서문을 독일어 원문으로 읽으면서 철학적 사유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가 있죠. 그죠?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풀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드루히 디저 나투얼 데스 자이엔데, 존재자의 이러한 본성을 통하여. 존재자의 이런 본성이 뭐예요? 존재는, 현 존재는, 거기에 있는 존재는 그 자체로 정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성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존재는 실체요. 실체는 주체야. 그래서 본질은 주체와 관계돼요. 그래서 이 존재는 생성 변화하며 주체에 의해서 사유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존재와 사유는 하나다 라고 하는 파르메니데스의 명제가 헤겔에게도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추상이요, 자신과 비동일성을 통하여 타자성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생성 변화해가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존재자의 이런 부정성을 통한 자기 해체,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지적이 통찰한 것처럼. 그래서 존재자의 이런 본성을 통하여 두 번째, 그리고 und insofern das Seiende dieser Natur für das Wissen hat, 존재자가 지식에 대하여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ist dieses nicht die Tätigkeit, die den Inhalt als ein fremdes Hand hat. 이런 지식은 내용을 낯선 것으로서 소유하는 활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nicht die Reflexion in sich aus dem Inhalt heraus, 내용으로부터 자기 자신 안에서 반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변화 생성해 가는 거다. 지금 헤겔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용은 언제나, 지식의 내용은 낯선 것과 또 생소한 것, 타자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포함을 통하여 자기를 해체해 가면서 변화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해 가는 이런 운동이다. 지식 역시도.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변화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Die Wissenschaft ist nicht jener Idealismus, der an die Stelle des behauptenden Dogmatismus als ein verzichtender Dogmatismus oder der Dogmatismus der Gewissheit seiner selbst trat.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주장하는 독단주의 대신에, 주장하는 독단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엔치클로페디 첫 번째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주장하는 독단주의는 오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는 칸트가 들어와 있겠죠. 그죠? 칸트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칸트 역시도 독단주의를 이야기했죠. 어떤 독단주의를 이야기했어요?
칸트에게 있어서 도그마티스무스는 합리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론은 뭐죠? 회의주의와 관계되어 있죠. 그렇다면 합리주의자들이 칸트에게 있어서 왜 독단주의예요? 이론 이성으로 신의 존재나 영혼 불멸과 같은 그러한 오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문제까지도 이런 이론 이성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본 거잖아. 그죠? 이런 점에서 합리주의를 독단주의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헤겔이 볼 때는 이런 운동하지 않고 주장하는 독단주의, 오성의 범주표를 지시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정도로 코멘트를 들으시면 아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독단주의 대신에 알스 아인 페얼지현들 도그마티스무스, 이건 뭐예요? 보장하는 독단주의, 뭔가를 보증하고 보장해주는 독단주의, 확실성을 주면서, 그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성의 독단주의, 이건 비테를 말하는 겁니다. 비테가, 칸트가 이론 이성에서 제한을 가해 놓은 것을 풀어제치면서 지식론에서 절대자아로 나가잖아. 그죠? 자아와 비아의 변증법적인 운동을 통하여, 종합을 통하여 절대자아로 나가는데, 지적 직관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헤겔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얼지현들 도그마티스무스는 보장해주는 독단주의인데,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성의 독단주의, 절대지와 관계돼요. 헤겔은 절대지의 운동을 통하여 도달하는데, 비테는 자아와 비아의 어떤 대립을 넘어서면서 도달하잖아. 그죠? 그래서 비테의 독단주의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독단주의의 자리에 보증하는 독단주의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성의 독단주의로 나타나는 저 관념론이 아니야, 학문은. 이건 뭐야? 칸트의 독단주의나 비테의 독단주의,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관념론이 아니야, 학문은. 그럼 뭐냐? 존든 in dem das Wissen den Inhalt in seine eigene Innerlichkeit zurückgehen zieht. 지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자기 자신의 내면성으로 복귀하는 것을 봄으로써 ist seine Tätigkeit vielmehr sowohl versenkt in 학문의 활동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에 침잠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 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denn sie ist das immanente Selbst des Inhalts. 학문의 활동이라는 것은 내용의 내재적 자기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로 침잠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지식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겔이 하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동시에 인지히 출입게 케할 때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한 상태야. 그 이유는 denn sie ist die reine sich selbst Gleichheit im Anderssein. 왜냐하면 학문의 활동이라는 것은 타자 존재 안에서 순수한 자기 동일성이기 때문에 학문의 활동 역시도 자기 동일성으로 운동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자 존재를 거쳐서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이런 게 바로 학문의 활동이다. 칸트가 썼던 오성의 태도,
주장하는 독단주의도 아니요. 학문이라는 것은 또 휘테가 썼던 보장하는 독단주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성의 독단주의, 이런 게 아니라 타자성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운동과 관계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재미있죠, 그죠? 자, 계속 따라가 봅니다. Jo ist die List. 그래서 학문의 활동은, 곧 학문은 die List, 관계야, 계략이요, 관책이야. 리스트는 해겔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도가 5분 철학 개념에서도 강의를 했고 곳곳에서 해겔 강의에서 이미 했는데, 특히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죠? Die List der Vernunft, 이성의 관계. 어디 들어봤죠, 이미? 역사의 운동에는 언제나 부정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정성이 뭐예요? 전쟁과 고통과 죽음과 아픔, 질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는 언제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 해겔한테서. 그래서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이 역사적 운동을 할 때 이런 부정성을 다시 부정함으로써 역사를 진행시켜 나간다고 하는데, 이 해겔의 사유예요. 이게 바로 이성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나왔어. 학문의 활동이라는 것은 관계와 같은 거예요. 관책, 강교한 어떤 책략이겠죠. 그런데 왜 이게 관계인가 하면은 die der Tätigkeit sich zu enthalten scheinend, 활동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게 외형적으로는 지식의 활동, 곧 학문은 자신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지트, 주시하는 거야. 주목해서 보는 거야. 뭘 보는가 하면 wie die Bestimmtheit und ihr konkretes Leben, 규정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삶, 바로 darin eben das Es-Sein selbst Erhaltung und besonderes Interesse zu treiben per Mind, 이런 구체적인 삶이 자신의 자기 보존과 특수한 관심을 추진시킨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규정, 학문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과 관련돼요. 그죠? 생명운동의 자기 보존과 관련되며 이거는 특수한 관심을 추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규정과 규정의 구체적인 삶이 das verkehrt, 전도된 것이라고 하는 것, 곧 전도된 것이 뭔지 봅시다. sich selbst ablösen des, 자기 자신을 해체하면서 und zum Moment des Ganzen machendes tun ist, 자기 자신을 전체의 계기에 속하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 규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타자성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해체해 나가, 그러면서 전체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행위가 바로 규정이요, 규정의 구체적인 삶인 거야. 이런 사실을 주시해 보는 그런 관계를 가진 게 바로 학문의 활동인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활동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규정의 구체적 삶이 결국은 자기를 해체하면서 전체의 구성 안에 기속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 여기에 주목해서 보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이중성을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겔이. 정말 쏙쏙 들어오죠, 그죠?
그러나 이 해겔의 사유가 참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Ben oben die Bedeutung des Verstandes nach der Zeit, des Selbstbewusstseins der Substanz angegeben wurde. 위에서 오성의 의미가 실체의 자기의식의 측면에 따라서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맞죠, 그죠? 위에서 앞에서 오성의 의미는 실체의 자기의식과 관련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So erhält aus dem hier Gesagten seine Bedeutung nach der Bestimmung derselben als Seiend. 여기에서 말해지는 것으로부터 오성의 의미는 바로 이 실체를 존재자로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해명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성의 의미는 앞에서는 실체의 자기의식과 관계되었고 여기에서는 뭐야? 오성의 의미는 이 실체는 존재자와 관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겔한테서 실체 개념, 주체와 대상과의 끊임없는 안과 밖의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적인 게 아니라 인식론과 존재론이 함께 뒤섞여서 운동하는 정신의 운동과 관계되어 있죠.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오성의 의미가 왜 이 실체를 존재자로 규정하는지 한번 봅시다. Das Dasein ist Qualität. 현 존재는, 곧 존재는 질이야. 이 질이라고 하는 거는 칸트한테서는 뭐죠? 오성의 범주표에서 두 번째가 질과 관계되어 있죠. 첫 번째가 양이고, 질에는 실제성이 있고, 레알리테트가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네가지온, 부정이 있고, 세 번째가 리미타지온, 제한, 한계가 있어. 그러나 이것은 판단의 범주표인 거야. 인식론적인 거야. 근데 해겔한테서는 이게 존재론적으로 풀어져 버려. 왜? 존재 자체가 질인 거야. 인식론적 판단과 관계된 게 아니야. 여기에서 이걸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존재는 질이야. 그리고 이 존재는 자기 자신과 동일한 규정이며 또는 베슈팀트 아인파하하이트, 규정된 단순성이요. 베슈팀트 게당크, 규정된 사유야.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사유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의 운동이 질인 거야.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깥에 있어. 존재가 질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동일한 규정이야. 이제 인식론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규정된 단순성이고 이것은 규정된 사유야. 그래서 사유와 존재는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This is der Verstand des Daseins. 이것은 현 존재의 오성이다. 곧 존재의 오성이야. 이것은 그죠? 그래서 오성과 존재는 사실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칸트한테서는 아무래도 이 바깥에 있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단절됐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해겔은 안과 밖에 이러한 주체와 객체가 서로 만나면서 운동하는 상호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야. 그죠? 풀어 헤쳐졌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인식론이. 그래서 존재는 오성이. 그래서 이것은 존재의 오성이야. 다두르히 이를 통하여 ist es nous, 존재는 nous, 정신이야. als wir welchen Anaxagoras zuerst das Wesen erkannte. 이러한 누스에 대한 본질을 아낙사고라스가 처음으로 인식했는데, 아낙사고라스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본질은 정신이라 그랬던 거죠. 누스. 이제 이해가 되죠. 계속 나갑니다. 디나하 임 아낙사고라스 이후에 베그리펜 베슈팀털 디 나투얼 데스 다자인스 알스 에이도스 오들 이데아 존재의 본성은 아낙사고라스 이후에 에이도스 형상이나 이데아로 보다 더 특정하게 개념 파악된 거예요. 이건 누구죠? 아낙사고라스는 존재의 본성은 정신이라 그랬고, 에이도스와 이데아는 누구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지. 그 이후의 철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은 에이도스와 이데아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 Das heißt Gott bestimmte Allgemeinheit Alt. 특정한 보편성이야. 이 특정한 보편성은 곧 형상과 이데아인데, 이 특정한 보편성은 Alt, 류와 종 개념이에요. 맞죠, 그죠? 류와 종. 그래서 들레즈 역시도 차이와 반복해서 차이 자체를 긍정하지 못한 철학으로서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까지, 이 유비 개념까지 분석해 가면서 막 해체해 나가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어찌되었건 이러한 에이도스나 이데아는 특정한 보편성의 개념이요, 류 개념이요, 종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Der Ausdruck Alt, 이 종이라는 표현, 류 개념, 류라는 표현, 종이라는 표현은 scheint etwa zu gemein und zu wenig für die Ideen, für das Schöne und Heilige und Ewige zu sein, die zu dieser Zeit grassieren. 요즘 유행하여 만연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 성스러운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념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통속적이고 너무나 협소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 요즘 유행한다라는 건 뭐야? 요즘 만연한다라는 건 뭐야? 낭만주의 말하는 거예요. 낭만주의 시절에 다양한 문학가들과 철학자들이, 셸링부터 포함해서 노발리스, 그 다음에 다양한 시인들, 슐레겔 형제라든지 헬들, 뭐 다양한 시인들이 이런 영원한 것, 성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표현했죠, 그죠? 이런 이념들을 표현하기에는 종이나 류 개념, 종과 류라는 이 표현은 너무 통속적이고 너무나 협소한 것처럼 보여요. 표현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러나 in der Tat 실제로 drückt die Idee nicht mehr noch weniger aus als Art. 그러나 실제로 이념은 류나 종의 개념보다 그 이상도 아니요, 그 이하도 표현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념은 언제나 종 개념과 관계되어 있다. 종이나 류 개념과 그 이상도 이하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Allein wir. 하지만 우리는 ziehen jetzt oft einen Ausdruck. 지금 자주 어떤 하나의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표현은 뭔가 하면 der einen Begriff bestimmt bezeichnet.
특정하게 표시된 개념을 페얼 슈메트 거부하고 아이넨 안들은 다른 개념을 선호하는 그런 표현. 왜냐하면 그것이 외국어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자기 시대에 어떤 표현이 유행하는 걸 보는데 특정하게 표시된 개념을 거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개념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리고 외국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안개와 같은 그런 것으로 감싸게 되고, 이건 뭐야? 개념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거죠. 감싸서 이로써 에얼바울리헐 라우테트 더욱 교화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표현을 우리 시대는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어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모호한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 안개로 감싸여져서 모호한 채로 나타나서 뭔가 신비한 느낌을 주면서 그게 우리를 더 많이 교화시키는,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유익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오늘날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헤겔은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겔 자신은 Eben darin, das Dasein als Art bestimmt ist. 자, 바로 존재가 곧 종이나 류로 규정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어서, 그죠? 존재는 보편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종이나 류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규정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어서 ist es einfach Gedanke, 그 존재는 단순한 사유야. 왜냐하면 사유되지 않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는 사유와 일치한다라고 파르메니데스는 말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존재는 단순한 사유야. Der Lust, die Einfachheit ist die Substanz. 누스, 정신, 곧 이것은 단순성인데 이 단순성이 바로 실체야. 그런데 정신은 그냥 자체로 실체가 아니라 헤겔한테서는 뭐야? 바깥에 있는 타자 존재와 변증법적 운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해체시키면서,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전체의 계기에서 자기 자신을 통합시켜 나가면서 하나로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실체겠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어를 정신은 자체로 단순성이며 이 단순성은 실체야. 이어를 Einfachheit oder sich selbst Gleichheit willen erscheint sie als fest und bleibend. 그래서 실체는 그것의 단순성과 그것의 자기 동일성을 때문에 실체라는 것은 확고한 것이고 또한 영속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단순성과 또는 자기 동일성 때문에 확고하고 영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헤겔한테서 실체는 뭐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확고한 것이고 영속적인 거예요. 이 운동이 자기 복귀하죠. 그죠? 그게 자기 동일성인 거예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Diese sich selbst Gleichheit ist ebenso Negativität. 이 자기 동일성은 또한 같은 정도로 부정성이야. 그 운동하는 거지. 부정성에서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합니다. Dadurch 이를 통하여 geht jenes feste Dasein in seine Auflösung über. 저 확고한 존재는 자신의 해체로 넘어가게 돼. 맞죠, 그죠? 이 부정성이 나타났을 때 자기는 해체돼 버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는 거예요. Die Bestimmtheit scheint zuerst es nur dadurch zu sein, dass die Bestimmtheit, dass sie sich auf anderes bezieht. 자, 그래서 규정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그것이 되는 것처럼 보여. 그게 뭔가 하면은 규정이라는 것은 타자적인 것과 관계 맺고 있다라는 것. 줄 빡빡 치십시오. 규정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어로 베베궁 그 운동은 이을 두르히 아이너 프렘더 게발트 안거탄 주베얼된 그것의 운동은 그 규정에게 낯선 힘을 통하여 가해진 것과 같은. 그러니까 뭐야? 타자 존재, 부정성과 관계하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타자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낯선 힘을 통하여 이 규정에 힘이 가해지는, 그래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재밌죠? 그죠? Aber, 그러나, das sie ihr anderes sein selbst an ihr hat und Selbstbewegung ist. 자, 그러나 규정이 자신의 타자 존재를 자신에게 지니고 있으며, 그래서 이 규정은 자기 운동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은 This ist eben in jener Einfachheit des Denkens selbst enthalten. 바로 이것은 사유 자체의 저 단순함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사유는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닌 타자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해체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운동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이게 해겔의 사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유 자체의 저 단순함 안에 이런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규정은 타자적인 것과 관계 맺고 있으며 이 타자성은 부정성으로서 운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겠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Denn, 왜냐하면 diese ist der sich selbst bewegende und unterscheidende Gedanke. 이러한 사유의 단순함은 자기 스스로 운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사유야.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운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유의 단순성. 그리고 두 번째로 und die eigene Innerlichkeit, 고유한 내면성이자 세 번째로 der reine Begriff, 순수한 개념이야. 줄 빡빡 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바로 해겔이 정신현상학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첫째가 뭐야?
사유의 단순성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운동하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사유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내면성이요, 세 번째가 순수한 개념이에요. 조 이스트 알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die Verständigkeit einwerden, 오성성이라고 하는 건 되어감이야. 그죠? 오성은 되어가는 거야. 그리고 als dies werden, 이런 되어감으로써 ist die, 오성성은 die Vernünftigkeit, 이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성은 자체로 칸트에게서와 같이 일람표로 미리 대가리 속에 있고 그것을 갖고 바깥에 있는 대상을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성은 자체로 되어가는 거야. 생성 변화하는 거야. 이러한 생성 변화로서 오성은 이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신현상학에서 주관정신에서, 그죠? 이성이 주관정신의 마지막이잖아. 의식, 자기의식, 그 다음 이성, 이렇게 나가죠. 그죠? 자기의식 안에, 그러니까 지각, 감각, 지각, 오성, 이게 의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식에서는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 이런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 가면서 관찰하는 학문이 나타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주관정신의 어떤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해결한테서 오성과 이성은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의 사용입니다. 자, 재미있습니다. In dieser Natur dessen was ist, 존재하는 것의 이러한 본성에서, 그리고 in seinem Sein, sein Begriff zu sein, 자신의 존재 안에서 자신의 개념이 되는 바로 그것에, 이런 본성 안에서 중요한 것은 das überhaupt die logische Notwendigkeit besteht, 일반적으로 논리적 필연성이 성립하게 돼. 존재 안에서 개념이 되어가고, 존재하는 것의 본성 안에는 뭐가 있다? 논리적 필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의 독특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개념은 논리적 형형, 어떤 필연성이 운동과 관계된 거예요. Sie allein ist das Vernünftige, 이 논리적 필연성만이 오직 이성적인 것이요, und 그리고 der Rhythmus des organischen Ganzen, 유기적 전체의 리듬과 같은 거야. 이성적인 거야. 그래서 논리적 필연성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운동인 거예요. 해결한 데서는 이 세계 전체는 유기적 전체인 거죠. 그죠?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이, 이게 해결 법철학으로 넘어가면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Sie ist, 논리적 필연성은 eben 조제열 wissen des Inhalts, 내용의 지식이야, 바로. 그리고 als der Inhalt Begriff und Wesen ist, 이 내용은 개념이자 본질인데, 이런 정도로 이 논리적 필연성은 내용에 대한 지식이야. 그래서 경험의 지에 대한 학문이 바로 정신현상학입니다. Oder sie allein ist das Spekulative. 그래서 이런 논리적 필연성은 오직 사변적인 거야.
그래서 해겔의 사변 철학이 성립되는 거죠. 그죠? 정신을 통하여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유기체적 운동,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신의 어떤 논리적 필연성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참 생각할 게 많은데, 그래서 해겔의 정신현상학은 스페쿨라티베 필로소피, 사변 철학인 거예요.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디 콘크레트 게슈탈트 지히 젤프스트 베베겐트, 구체적인 형태는 자기 스스로 운동하면서 마트 지 주얼 아임파함 베스팀트 하이트, 자신을 단순한 규정으로 만들고 다미트 이로써 에얼헵트 지, 이 구체적인 형태는 지히 주얼 로기셔 폼 운트 이스트 인 이어를 베젠틀리카이트, 이 구체적인 형태는 자신을 논리적 형태로까지 끌어올려서 그 논리적 형태의 본질 속에 있게 돼.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의 운동은 정신과 더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논리적 특성을 띠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여기서 해겔의 논리학이 또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의 철학은 사변 철학인 거예요. 이얼 콘크레테스 다자이. 그래서 이런 논리적 필연성이 모든 존재자들과 유기체를 형성하며 운동하는 정신의 운동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 존재는 이스트 누얼 디저 베베궁, 이러한 운동이며 운트 이스트 운 미텔바 로기셔스 다자인, 논리적 존재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구체적인 존재는 이런 운동이며 그 운동 자체에는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로 논리적 존재인 거야. 모든 존재는. Es ist darum unnötig, dem konkreten Inhalt den Formalismus äußerlich anzutun.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다가 형식주의를 외부에서부터 갖다 붙이는 것, 첨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야. 이런 것들은 해겔이 앞에서도 계속 비판했는데 칸트, 피테, 쉘링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용과 형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형식 역시도 내용의 변화를 따라서 같이 변화하는 거지, 변화하지 않는 형식이 있고 그것이 내용에 갖다 붙여지는, 외부로부터 끌어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다가 형식주의를 외부로부터 갖다 붙이는 이런 것은 불필요한 일이에요. jener ist an ihm selbst das Übergehen in diesen. 저 구체적 내용은 그 자체에 있어서 이러한 형식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형식주의는 그러나 aber aufhört dieser äußerliche Formalismus zu sein, 이러한 외적인 형식주의가 되는 것을 멈춰. 그 이유는 weil die Form das einheimische Werden des konkreten Inhalts selbst ist. 형식은, 줄 치십시오,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 고유한, 토착적이고 고유한 생성 변화 되어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용만 변하고 형식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형식 역시도 내용 자체의 변증법적 운동에 따라서 함께 변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겔한테서 완전히 달라지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해겔. 그래서 형식 역시도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 고유한 되어감이야. 내용이 변증법적으로 변하는데 형식은 그 자체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역시도 변화되면서 같이 운동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내용에다 형식주의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계속 따라갑니다. Diese Natur der wissenschaftlichen Methode teils von dem Inhalt und getrennt zu sein, teils sich durch sie selbst ihren Rhythmus zu bestimmen. 자, 학문적 방법의 이러한 본성. 그런데 학문적 방법은 부분적으로는 내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아. 또 부분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자신에게 그것의 리듬을 규정해. 이건 뭐 해겔이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학문의 방법. 내용과 분리해서 형식을 말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용과 형식이 함께 변증법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자신에게 리듬을 규정하는 이러한, 그래서 내용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학문의 방법의 본성은 hat schon erinnert, 이미 앞에서 상기한 것처럼 in der spekulativen Philosophie ihrer eigentliche Darstellung, 사변 철학에서 그것의 본래적 서술을 얻게 돼. 그래서 이러한 학문의 방법의 본성은 해겔 자신의 사변 철학에서 본래적인 서술을 얻게 되는데, 해겔 자신의 철학의 어떤 그 사변 철학의 특징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존재자들이 정신의 운동과 더불어서 변증법적 운동을 하고 내용과 형식 역시도 함께 운동을 통하여 생성 변화에 가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부정성이 포함되어서 자기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이 있게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사변 철학. 이게 해겔이 자기 자신의 철학을 부르는 또 다른 고유명사야. 사변 철학. 스페쿨라티베 필로소피. 자, 다스 히얼 게작트.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것은 드릭트 바르된 베그리프 아우스. 참으로 개념을 표현하고 있어. 칸 아벌 그러나 피얼 리트 메얼 알스 피얼 아인의 안티치 피얼트 피얼 지시어룬 겔텐, 오직 선취된 보증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을 표현하기는 하는데 어떤 선취된 안티치 피얼트 피얼 지시어룬, 선취된 보증에만 적용될 수 있어. 이건 뭐죠? 전체를 보는 철학이잖아. 해겔의 사변 철학은.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미지의 것을 앞서 선취한 듯이 말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철학은 전체를 염두에 둔 철학인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취된,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종말론과 또 연결되는데, 이 해겔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것만 갖고도 몇 시간 떠들 수 있는데, 이 선취된 보증에만 적용될 수 있는, 지금 말해진 것은, 그래서 맛배기만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뜻도 있어요. 이어라 바르하이트, 이러한 선취된 보증을 말하는, 거기에만 적용되는 진리는 리크트 니트 인 디젤 좀 타일 엘 젤렌된 엑스포지치온, 부분적으로
이야기되는 이러한 해명에는 이런 진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체를 말하는 그 진리가 부분적으로 이야기되는 해명 안에 있을 수 있겠어? 거기에는 놓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죠, 그죠? 정말 어려운 건데, 거의 다 잡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Und ist darum auch ebenso wenig widerlegt, wenn dagegen verzichtet wird, dem sei nicht so. 그렇기 때문에 사태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반대 논증을 정반대의 논증이 제시될 때, 보증을 통하여 제시될 때, 그때도 반박되지 않아. 반박되려면 전체 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한 부분만 보고 그걸 해명하고 이 전체를 보는 정신현상학의 철학에서 부분을 이야기하는 해명 갖고는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분을 갖고 사태는 그렇지 않아라고 정반대의 논증을 보증하면서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는 뭐야? 반박되지 않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에스펠 할트 지히 damit so und so, wenn gewohnte Vorstellungen als ausgemacht und bekannte Wahrheiten in Erinnerung gebracht und erzählt. 자, 익숙한 표상들이 확정된 그리고 잘 알려진 진리로서 상기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을 때, 두 번째로 auch 또한 aus dem Schrein des inneren göttlichen Anschauens Neues aufgetischt und verziert wird. 자, 또한 내적인 신적 직관의 성유물로부터 새로운 것이 탁자 위에 차려져서 보증될 때, 그때 사태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 맺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기서는 정반대의 논증을 제시해도 반박은 불가능하며 기껏해야 과거의 것을 상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신적인 내적 직관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 이런 것 갖고는 사태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 맺게 할 뿐인 거야. 이런 것 갖고는 헤겔 자신의 정신현상학을 파악할 수 없다 이 말. 계속 나갑니다. Eine solche Aufnahme pflegt die erste Reaktion des Wissens, dem etwas unbekannt war, dagegen zu sein. 이러한 수용은 Aufnahme, 곧 어떤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의 최초의 반응인데, 이런 반응은 어떤 사태에 반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어. 빈번하게. 그런데 어떤 구실이 있겠죠. die Freiheit, 자유를 위하여. eigener Einsicht, 자신의 통찰을 위하여. 그리고 die eigene Autorität gegen die Fremde, 낯선 것에 대한, 낯선 권위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어떤 사태에 빈번하게 반대하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지식의 반응인 거예요.
전체를 못 본 철학의 어떤 황당함을 해겔이 이런 방식으로 비판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unter dieser Gestalt 이런 형태 아래에서는 erscheint das jetzt zuerst aufgenommene zu retten 지금 우선적으로 수용된 것, 받아들여진 것이 구원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내가 인정하면 그 부분에서는 진리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반박하면 거기에서는 진리다. 그런데 전체의 성성 변화는 못 보는 그런 철학의 비철학의 방식들을 해결을 이런 식으로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아래에서는 지금 우선 수용된 것은 구원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변증법적 운동의 계속되는 계기를 통하여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똥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해겔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auch den Schein und die Art von Schande, die darin liegen soll, dass etwas gelernt worden sei. 자, 어떤 것이 배워졌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놓여 있는 수치심의 가상 또는 이런 수치심의 본성 이런 것들을 백주 샤펜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조비 바이데얼 바이팔 게벤된 안나머 데스 운백한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미지의 것을 박수가 갈채를 보내면서 획득하게 될 때에 동일한 종류의 반응 Die Reaktion derselben Art in dem Bestätte 동일한 종류의 반응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성립하게 되는데 곧 was in einer anderen Sphäre 다른 영역에서라면 das ultrarevolutionäre Reden und Handeln war 극단적으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발언이자 행위에 불과한 그렇게 프랑스 혁명에서 해겔이 정신현상학을 탈고하잖아.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극단적 혁명 상태에서 나타나는 발언 그리고 행동 급격하게 변화하잖아. 그죠? 생성 변화하잖아. 그런 것에서나 동일한 종류의 반응이 성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직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학문의 태도다 이 말이에요. 더 기다리고 그 마지막에 절대지가 나타날 때까지 전체가 보다 더 명료하게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겔 자신이 이 절대지를 규정한 것은 신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비판을 받잖아. 얘도 물러갑니다. 재밌었죠 여러분? 주스